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수입니다. 올해 42세, 저는 지금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12평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 미영이와 10살 아들 준호는 미국 뉴저지에 있습니다. 3년 전, 저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과 더 좋은 교육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러기 아빠 생활에 숨겨진 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환율 때문에 무너져가는 가정, 점점 멀어지는 가족들, 그리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1년, 저는 서울에서 중견 건설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 6천만 원 정도로 한국에서는 그럭저럭 살만했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아들 준호는 당시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영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어 유치원에 보내니 아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준호는 영어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 영어 교육 제대로 시켜보는 게 어때? 미국 가서 몇 년 살다 오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기러기 아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인 박 차장님이 이미 3년째 기러기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진수야, 힘들긴 하지만 아이 미래 생각하면 할만해. 우리 딸 이제 현지 애들이랑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한다니까.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육제도 알아보고 거주 지역 조사하고 예산 계획도 세웠죠. 당시 달러 환율이 1180원 정도였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000달러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집세 1500달러, 생활비 1000달러, 여유자금 500달러로 잡았죠. 한국 돈으로는 354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 월급 500만 원에서 제 생활비 150만 원을 빼면 350만 원을 송금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8월, 드디어 아내와 준호가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준호가 아빠, 빨리 와라고 하며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2년만 버티자. 준호 영어 실력 키우고 다시 한국에 오자.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어요. 아내는 매일 준호의 학교 적응 소식을 전해줬고 준호도 화상통화 때마다 배운 영어를 자랑했습니다. Dad, I went to school today. My teacher's name is Mrs. Johnson. 준호가 영어로 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역시 어린 나이에 나가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아내도 처음에는 적극적이었어요. 여보, 여기 정말 교육 환경이 좋아. 준호 반 친구들도 다 착하고 선생님들도 정말 세심하게 봐주셔. 매주 송금하는 350만 원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원룸 생활이 외롭긴 했지만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율이었어요. 2021년 11월쯤부터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180원에서 1200원, 1220원.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이겠지 했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환율이 1220원이 되니까 같은 3000달러를 보내도 366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12만 원 차이였지만 한 달 생활비로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환율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가장 먼저 보는 건 뉴스도 아니고 날씨도 아니었어요.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2022년 들어서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달러가 강해지니까 원화는 계속 약해졌죠. 1월에 1200원대였던 환율이 3월에는 1250원, 6월에는 1300원을 넘어섰어요. 같은 3000달러를 보내는데 390만 원이 나가게 된 거죠. 제 월급은 그대로인데 송금액은 계속 늘어났어요. 한국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150만 원으로 생활하던 걸 120만 원, 100만 원으로 줄여야 했어요. 점심을 굶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7,000원 하는 식단도 부담스러워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로 때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현지 물가도 함께 오른다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보내온 장보기 영수증을 보니까 우유가 3.99달러에서 4.49달러로, 식빵이 2.99달러에서 3.49달러로 올라 있었어요. 여보, 여기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 같은 것 사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송금액을 3,200달러로 올려야 했어요. 당시 환율 1,320원으로 계산하면 422만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의 80% 이상이 나가게 된 거죠. 환율 걱정도 컸지만 더 큰 문제는 가족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매일 화상 통화를 했는데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준호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아빠, 학교 가기 싫어. 친구들이 내 영어를 이상하다고 해. 준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내도 지쳐갔어요. 혼자서 아이 돌보고 영어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 업무, 학교 업무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봐요. 여보,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해. 준호 등하교 시키고, 장 보고, 빨래하고. 너무 힘들어.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아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처음에는 미국 생활의 신기한 이야기들을 해주던 아내가 이제는 힘든 이야기만 하게 됐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배운 영어 자랑하며 즐거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화상통화할 때도 시큰둥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아빠, 언제 와? 나 아빠 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가족을 위해 선택한 길인데 정작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2022년 하반기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3,200달러 송금하는데 448만 원이 나가게 됐거든요. 제 월급 전체를 송금해도 모자라는 상황이 됐어요. 매월 적금도 해지하고 비상자금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들었어요. 점심 굶고 회식도 안 나가고 옷도 제대로 사입지 못하니까 동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진수야, 요즘 왜 그래? 얼굴이 많이 상했네. 팀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기러기 아빠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그럼 왜 했냐는 소리 들을까봐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아내와의 관계였어요. 송금액을 늘려달라고 하는 아내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저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여보, 준호 학원비가 올랐어. 한 달에 200달러 더 필요해. 미영아, 나도 한계야. 더 이상 보낼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준호 학원 그만둬야 해?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우리 부부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서로를 원망하게 됐고 대화할 때마다 싸우게 됐어요. 2023년 초 환율이 1,350원 정도로 내려갔을 때 잠깐 안도했지만 곧 다시 1,400원대로 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금까지 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중간 정산이 가능해서 2천만 원 정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몇 개월 만에 바닥났어요. 아내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어도 서툴고 비자 문제도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간신히 한인마트에서 시간당 12달러짜리 아르바이트를 구했지만 하루 4시간밖에 일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학교 적응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아빠, 나 한국 가고 싶어. 여기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아이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저는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이금융권까지 손을 댔어요. 금리는 높았지만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매달 송금하는 450만 원 중 200만 원은 빚으로 충당하게 됐어요. 이자만 월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2023년 초 극도의 스트레스로 제 몸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환율 걱정으로 잠에서 깨고 하루 종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안 쉬어졌어요. 동료가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환자분, 스트레스 관리를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의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기러기 아빠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그럼 왜 했느냐는 소리를 들을까 봐요. 병원비 30만 원도 부담이었어요. 처방받은 안정제는 한 달치에 15만 원이었는데 보험 적용을 받아도 5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아까워서 반만 먹었습니다. 집에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마트에서 5개들이 라면이 세일할 때만 사서 먹었어요. 가끔 계란 하나 넣어 먹으면 호화로운 식사 같았어요. 아내는 제가 아픈 것도 모르고 계속 송금액 얘기만 했어요. 여보, 준호 겨울옷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200달러만 더 보내줄 수 있어? 미영아,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병원도 다니고. 그래도 준호가 우선 아니야? 애가 추위에 떨면 어떡해?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2023년 6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건설회사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경영난을 겪게 된 거죠. 진수 씨, 미안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3년간 제대로 된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환율 걱정에 시달려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회식도 빠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상태였거든요.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하지만 그동안 쌓인 빚 7천만 원을 갚고 나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42세에 3년 공백이 있으니까 어디서도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간신히 작은 회사에서 연봉 4천만 원으로 재취업했는데 이전보다 2천만 원이나 적었어요. 월급이 줄어드니까 송금액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3,200달러에서 2,500달러로 700달러를 줄였어요. 한국 돈으로는 월 100만 원 정도 덜 보내게 된 거죠. 아내는 크게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줄이면 어떡해? 준호 학원비도 못 낼 것 같은데. 미영아, 내가 회사를 옮겨서 월급이 줄었어. 어쩔 수 없어. 그럼 다른 일이라도 더 해. 준호를 포기할 수는 없어. 2023년 여름, 결국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 송금할 돈도 없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한국에서의 제 생활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와 준호가 한국에 잠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준호의 할머니 병문안 차 2주간 왔는데 그때 현실을 직접 보게 됐어요. 제가 사는 12평 원룸을 본 아내의 표정이 충격이었어요. 여보, 이렇게 살고 있었어? 냉장고에는 라면과 김치밖에 없었고
옷장에는 몇 벌 안 되는 낡은 옷들만 걸려 있었어요. 화장실 세면대에는 감기약과 위장약, 안정제 등 약품들이 가득했고요. 준호도 아빠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아빠, 왜 이렇게 말랐어? 많이 아파? 3년 만에 본 아들이 정말 많이 컸어요. 키도 훌쩍 자랐고 영어로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국 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낯선 느낌도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준호는 계속 When are we going back to America? 라고 물었어요. 이제 한국보다 미국이 더 편한가 보더라고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영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돈이 정말 없어. 건강도 안 좋고. 그럼 어떻게 해? 준호는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일단 너라도 한국에 들어와. 준호는 좀 더 지켜보고.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3년 투자한 걸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준호, 영어 실력 봤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날 밤 우리는 원룸에서 심하게 싸웠어요. 3년 만에 한 자리에 있는데 싸움만 했어요. 준호가 울면서 Mom, Dad, please stop fighting 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영어로 말하는 걸 보니까 더 씁쓸했어요. 결국 아내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나는 준호랑 미국에서 계속 살겠어. 당신은 한국에서 잘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혼하자는 뜻이었어요. 미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이제 한계인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준호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 10장. 완전히 다른 삶들. 아내와 준호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이혼 서류도 우편으로 보내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3년간 송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게 없어지니까 오히려 허전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환율 확인하던 습관도 의미가 없어졌고요. 새로운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더 이상 송금 걱정이 없으니까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점심도 제대로 먹고 동료들과 관계도 개선됐어요. 하지만 준호와는 점점 멀어졌어요. 화상통화를 하려고 해도 시차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어려웠고 아이도 학교 생활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했어요. Dad, I'm sorry I can't talk long. I have soccer practice. Dad, I have a sleepover at my friend's house. 점점 준호에게는 한국의 아빠가 선택사항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의 생활이 더 중요해진 거죠. 아내는 현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한인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실력이 늘어서 가능해진 거였어요. 준호 아빠, 나 이제 한 달에 $3,000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혼자 겪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의 기러기 아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실패한 케이스가 더 많았어요. 회사 박 차장님도 결국 작년에 가족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어요. 진수야, 나도 한계였어. 환율 때문에 집안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니까. 딸이 미국 대학 가려고 했는데 등록금이 연간 $60,000야.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 박 차장님 딸은 결국 한국 대학에 진학했어요. 5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한 게 아쉽긴 하지만 영어 실력은 정말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도 토익 980점 나왔어. 취업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
동네 편의점 사장님은 더 안타까운 케이스였어요. 10년 동안 보낸 돈이 12억이야. 그런데 애는 미국에서 대마초하고 술 문제로 고생하고 부인은 현진남이랑 정말 개판이었지. 결국 이혼하고 아이는 미국에 남겨둔 채 혼자 한국에서 살고 계세요. 10년 투자한 게 아까워서 아이라도 미국에 두려고 하는데 솔직히 잘 된 건지 모르겠어. 반대로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김 과장님은 힘들긴 했지만 보람 있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UC 버클리 들어갔어. 8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지. 다만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했어야 했어. 나는 집 2채 팔아서 15억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놓고 시작했거든. 역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았어요. 지금은 2024년 3월입니다. 아내와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준호는 여전히 미국에서 엄마와 살고 있어요. 저는 빚 7천만 원을 안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준호와 화상통화를 해요. 시차 때문에 준호에게는 아침 5시예요. 학교 가기 전에 10분 정도 통화하는 게 제 하루 중 유일한 위로예요. 아빠, 나 영어 정말 늘었어. 이제 친구들하고도 잘 놀아. 준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뿌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아이는 적응했는데 정작 가족은 흩어져 버렸거든요. 월 양육비 $1,000를 보내야 하는데 지금 환율로는 130만 원 정도예요. 제 월급의 25%예요. 빚 이자 50만 원까지 하면 월 180만 원이 고정 지출이에요. 남은 돈으로 원룸비 7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쓰고 나면 용돈이 거의 없어요. 가끔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 게 제 유일한 사치예요. 3년간의 기러기 생활을 돌아보면 후회가 많아요. 물론 준호의 영어 실력은 늘었어요. 이제 미국 아이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학교 성적도 좋다고 해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가정 파탄, 7천만 원 빚, 그리고 아이와 떨어져 사는 아픔까지. 환율이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어요. 2021년 1180원에서 시작해서 2022년에는 1400원까지 올랐어요. 20% 가까이 오른 거죠. 같은 돈을 보내는데 월 70만 원씩 더 들어가게 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미국 물가 상승이었어요. 집세가 $1,500에서 $1,800로 생활비도 30% 이상 올랐어요.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니까 송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비상자금을 더 많이 준비하거나 환율 변동에 대비했을 거예요. 제가 혼자 겪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회사 박 차장님도 작년에 가족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어요. 진수야, 나도 한계였어. 환율 때문에 집안이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니까. 박 차장님 딸은 5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결국 한국 대학에 진학했어요. 미국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낸 거죠. 그래도 영어는 정말 잘해. 토익 980점 나왔어. 그걸로 만족해야지 뭐. 동네 미용실 사장님도 기러기 아빠셨는데 작년에 이혼했어요. 10년 동안 보낸 돈이 15억이야. 그런데 애는 미국에서 대마초하고 문제아가 됐어. 부인은 현진남이랑 바람나고 진짜 개판이었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환율 급등, 가정 파탄, 아이의 적응 문제. 많은 기러기 가족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기러기 생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공한 사례들도 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세요. 첫째, 환율 변동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환율이 20에 30% 올라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해요. 둘째, 현지 물가 상승도 고려하세요. 미국은 매년 3에 4% 물가가 오르는데 최근에는 더 심해졌어요. 셋째, 가족 관계 변화를 준비하세요. 떨어져 살면서 생기는 감정적 거리감, 의사소통 문제 등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넷째, 아이의 적응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모든 아이가 해외 적응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다섯째, 비상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최소 1년치 송금액은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서예요. 기러기 생활은 도박이 아니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도 매일 밤 이 좁은 원룸에서 환율 그래프를 보며 잠들어요. 가족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선택한 길이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린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